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한 가지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게 지켜지기 위해선 애당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방인데 그 국방이 가장 많이 훼손이 되고 가장 많이 구멍이 뚫렸던 건 다름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국방에 구멍이 뚫려 있을지가 뻔했는데 이번에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 이전 문제였는데요. 여러 논란 끝에 결국에 청와대는 용산 국방부로 옮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아예 탁현민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내렸었고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임종석이었습니다. 사실 임종석 같은 경우는 정치계에서 은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별다른 모습이 없었는데 유독 특이하게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었죠.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흔들려고 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를 통해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용산의 벙커가 뚫렸다라는 건데 충격적이게도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체계가 해킹당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의 시스템이 해킹됐다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까지도 흔들 수 있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용산 지하벙커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체계인 이른바 센트릭스 K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군 전체를 통합하는 군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센트릭스 K입니다. 워낙에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군조차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센트릭스 K는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지휘통제체계인 KGIX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센트릭스 K가 해킹당했다라고 한다면 KGIX 또한 마찬가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아니 그런데 얼핏 생각해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 같은 것도 아니고 군인데 군의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시스템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해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냐? 애당초 해킹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킹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유지보수 업체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유지보수 업체는 사실상 망에 대한 권한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해킹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된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업체 직원이었습니다. KGIX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센트릭스 K조차 해킹됐다. 이거는 진짜 한미 동맹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보안에 대해서 문제 삼았었거든요. 심지어 몇 해 전부터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보안 불신 등을 문제 삼아서 한국군이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을 줄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2006년에 구축된 이후에 센트릭스 K에 대한 점검 및 감사가 전무했던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해킹이 됐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에 접근했다라는 것이냐? 한미연합사 작전회의, 한미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한미연관급 회의 이런 회의 내용과 훈련사항, 심지어 군의 이동 경로와 주한미군이 필요라는 기밀을 수집했다라는 것이죠. 참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대한민국 국방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렇게나 충격적인 사건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시키지 않았으면 사실상 드러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입니다. 심지어 한미연합사입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도청이 가능했고 해킹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곳이 한국일보인데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독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정정 보도까지 한국일보가 했어요.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센트릭스 K 관련 보안이 뚫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군 정보 자산이 센트릭스 K를 통해서 이적 단추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내놨습니다. 원래 저런 식의 정정 보도를 볼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정정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선 일단 눈에 띄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센트릭스 K 관련 보안이 뚫렸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센트릭스 K와 관련된 보안이 뚫린 적은 없다라는 것인데, 저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보안이 뚫린 적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정보가 유출된 적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재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군 정보 자산이 센트릭스 K를 통해서 이적 단추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센트릭스 K의 보안이 뚫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료가 좀 유출이 됐다, 그리고 그 자료가 이적 단추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월간 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월간 조선에서 5호로 단독 보도를 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용산 국방부 벙커 내 군 통신망에 감청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 통신망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센트릭스 K라는 겁니다. 센트릭스 K가 통신망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특정 업체에 의해서 도감청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국방부가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월간 조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겠죠. 그런데 국방부가 월간 조선에 밝힌 입장이 뭔가 좀 희한합니다. 국방부 측은 월간 조선에 뭐라고 밝혔냐? 이번 사건 자체가 월간 조선 5호로에서 제기한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래요. 근데 또 희한하게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서는 동일선상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얘기랑 국가수사본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적어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방부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방부 얘기에 따르면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구속된 사안 자체가 월간 조선 5호로에서 얘기했던 사안, 사실 그 사안이 한국일보 얘기했던 사안과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그 사안과 다른 사안이래요.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의 해킹 시도가 몇 번 있었다? 최소한 2번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국방부 측에서는 이적 단체에 넘어간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번에 구속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 공작원에 포섭을 당해서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러니까 국방부 측에서 이적 단체로 넘어간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충분히 이적 단체로 넘기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인 것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뒤집어져도 진작에 뒤집어졌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안 내렸다라고 한다면 저렇게나 중요한 사건이 끝까지 묻힐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탁현민이가 됐거나 임종석이 됐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나 하나같이 그렇게 발뻗고 나서가지고 반대를 했던 것인지, 그 진짜 저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